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들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운동하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좋은 음식으로 충분하게 섭취하고 또 좋다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복용을 한다고 해도 효소가 없으면 이 영양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효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이제 이 효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에는 이 효소가 존재하거든요. 생명이 유지되려면 필수적으로 효소가 있어야 돼요. 이 효소가 없으면 사람은 생명 유지 그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저절로 소화되고 흡수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 효소가 있어야 돼요. 효소가 없으면 그 음식은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윗속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패가 되겠죠. 제가 쉽게 자동차를 가지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에 휘발유나 경유를 가득 채우고 오일도 깨끗하게 새로 갈고 타이어도 새로 갈아 끼우고 필터도 새로 갈았다고 해보죠. 그런데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새로 정비된 자동차라고 해도 저절로 갈 수 있나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를 해도 효소가 없으면 이것들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효소가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효소는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효소하면 음식을 분해해서 흡수하도록 하는, 즉 소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소화효소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소화효소만큼 중요한 대사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소화 흡수된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고 나면 필연적으로 찌꺼기, 즉 노폐물이 생기는데요. 이런 노폐물을 분해해서 처리하는 효소, 이것을 바로 대사효소라고 해요. 즉 효소는 크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화효소하고 대사효소는 성분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소화효소나 대사효소는 같은 효소예요. 단지 그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너는 소화효소니까 소화시키는 일만 해. 너는 대사효소니까 노폐물 청소하는 일만 해. 이게 아니고 같은 효소인데 하는 일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에 쓸 효소를 우리 몸에서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음식을 조금만 먹었거나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하느라고 안 먹었어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효소는 소화시키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즉 소화시키는데 3개만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7개가 대사효소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오늘 과식을 했어요. 그러면 내 몸속의 효소가 소화시키는데 7개를 썼어요. 과식을 했으니까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대사효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소가 3개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제대로 이 노폐물 청소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태우고 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찌꺼기, 즉 노폐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노폐물이 만병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바로 이 일을 대사효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사효소가 이 노폐물을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화효소로 다 써버리면 이런 청소부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런 노폐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몸속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대사효소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노폐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런 질병도 발생하지 않겠죠.
과식이 나쁘고 왜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대사효소를 다시 말해서 전신효소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몸 전신의 모든 기관에서 작용하는 효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사효소, 즉 전신효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소화되고 흡수된 영양분이 에너지로 쓰이고 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노폐물이나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 독성 물질들을 분해하고 땀이나 소변, 대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청소부 역할이죠. 두 번째는 항염, 항균 작용이에요.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소가 이 분해 작용을 통해서 세균을 분해하고, 그러니까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 분해된 세균 찌꺼기를 청소하는 거죠. 세 번째는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용이에요. 혈액 속에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을 분해해서 배출시킴으로써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특히 혈액이 산성화되면 pH 7.4의 약알칼리성으로 조절해 줌으로써 그 결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포의 대사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세포가 노화되면 이 노화된 세포를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생산하게 해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면역계 조절 기능이에요. 전신효소는 면역계를 균형 잡히도록 유지시켜 주는데요. 면역력이 낮으면 효소가 면역 반응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면역세포를 생산하게 하고 백혈구도 더 열심히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면역력은 너무 높아도 안 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이놈의 이 바이러스에도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젊은 층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보셨잖아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폭풍처럼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면역 체계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정상 조직까지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효소가 과도하게 생성된 항체를 먹어치움으로써 면역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일정한 양의 효소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갖고 태어나는데 참 불공평하죠. 그런데 세상이 뭐 공평하기만 한가요? 어떤 사람은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잖아요.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이 효소를 낭비하면, 즉 과식하고 효소가 전혀 없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효소를 계속 많이 소비하면 결국 효소가 다 고갈되었을 때 우리는 죽게 되거든요.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한데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효소의 일일 생산량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효소가 없으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 오랫동안 효소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죠.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즉 통장 속의 돈을 조금씩만 빼서 아껴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몸은 참 신묘하죠. 그러면 효소 공급이 이제 감소되었기 때문에 신체의 대사 과정이 느려지겠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젊었을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인체 내의 노폐물도 제때제때 청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효소를 아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외부에서 효소를 공급해주고 몸 안에 있는 효소는 되도록 아껴 쓰는 것이 좋겠죠.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이 효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외부에서 영양제로 이 효소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지고 태어난 효소를 아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효소를 어떤 방법으로 보충해줘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효소가 왜 중요한지, 효소가 인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효소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효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